전진영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현장에서의 설명회가 아니라 온라인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설명회를 준비하게 되어진 이유는 바로 대학설 영재교육원이 변화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서울교대가 지필평가에서 온라인 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바뀐 온라인 평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과 학생이 너무 힘들어요.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온라인 과제 수행을 위한 홈 에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해서 이 온라인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서울교대 영재교육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랍니다. 근데 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하죠. 누군가 알고 있으면 정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파이팅! 하면서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결코 이 파이팅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온라인 과제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가천대 교육원의 온라인 과제에 대한 우리 방향, 자, 그 다음에 우리 서울대 영재교육원은 온라인 과제 이렇게 잡히지 않을까, 그리고 온라인 과제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다 두어야 되는지, 그리고 나만의 노트 만들기를 통해서 이런 온라인 과제 수행 평가를 갖다 대비하는 방법적인 부분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이 브릿지 과정에 대한 이 부분이 확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가천대 영재교육원부터 시작되어졌던 것이 고려대 영재교육원으로 또 이게 점차 퍼지고, 고려대 영재교육원은 18년 누트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하면서부터였지만 지금 벌써 헬스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프로그램이 안정되어져 있겠죠. 하지만 서울교대는 온라인 과정에 대한 부분을 개방했던 건 작년이지만 20년, 올해 21년 선발에서는 온라인 브릿지 과정으로 전향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가천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교대뿐만 아니라 모든 영재교육원들이 정보화, 즉 정보영재원의 형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리고 21년도에 전형을 갖다가 변경 안 할 영재원이 있다면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 한양대학교 영재교육원 정도,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은 벌써 지필고사를 폐지한 것으로 결론이 났죠. 자,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영재원 중에 성균관대 영재교육원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VR 과정이나 아두이노와 같은 그런 장비, 즉 코딩에 대한 이 장비의 영재들, 즉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에 꼭 한번 도전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정말 재밌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라인 과제에 대한 이해인데요. 이 온라인 과제라고 하는 부분은 지필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나누어서 평가를 하기 위한 방식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온라인 과제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싶고, 온라인 과제를 통해서 또 무엇을 얻고 싶고, 온라인 과제를 통해서 정말 무엇을 알고 싶은지 그게 우리는 궁금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라인 과제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왜 하는지 간단하게 그림의 이해대로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면, 지금까지는 기출문제에 대한 우리 영재, 즉 기출문제를 잘 풀고 그 다음 문제를 잘 푸는 우리 영재들의 선발 과정이었죠. 근데 그런 영재들의 선발 과정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 융합적인 경험을 우리가 풀이하고 융합적인 경험을 갖다 해석해서 무엇인가 새롭게,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영재들이라면 아마 영재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영재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 영재들의 성장 과정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하나 꼭 참고하고 가야 될 자료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지금 현재 수학 영재를 갖다가 선발하는 데 있어 바로 빅데이터로 진단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 AI 선생님의 추천을 갖다 통해서 영재 캠프나 또는 창의적 수행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교육부의 행정 정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중학교의 영재교육원 또는 영재학급에 대한 부분을 갈 수 있는 우리 하나의 선택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 줄 수가 있고, 또 인공지능을 통한 진로 정보 제공에서 영재 학교까지 추천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정말 우리가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학습을 하는 사교육이라는 부분은 거의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근데 이런 부분에서 사교육이라는 부분의 필요성이 한번 제고되어야 되는 이유는 이 사교육에 대한 이 부분이 혼란 또는 변수로 작용해서 어떻게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하락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재들로만 모아져 있는 이 데이터를 갖다가 신뢰도 높은 것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가치 부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온라인 과제의 목표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사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논리와 융합과 문제 해결을 갖다 할 수 있는 영재를 골라내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온라인 과제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없던 영재원들도 이제는 온라인 때문에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옆에 있는 우리 이웃집 아이가 또는 우리 아이의 친구가 영재교육원에 도전했던 경험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얻으려고 주변에 물어보시는 어머님들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가천대학교 영재교육원,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그다음에 사이버 영재교육원을 우리가 운영하는 카이스트 사이버 영재교육원까지. 근데 이 영재교육원들에 대한 이 부분의 특징은 전부 다 브릿지 과정을 지향하고 있다. 이 브릿지 과정이라고 하는 건 단 한 번의 평가로 아이들을 선발하는 과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온라인 과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했을까 궁금하시죠? 그러면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의 그 브릿지 과정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한번 유추를 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시면서 한번 고민해 볼까요? 일단 고려대학교 온라인 과제는 루트라고 하는 부분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갖다가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고려대 재원생들이 그 과제 수행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업로드하고 평가받던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유형 첫 번째에서는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런 제공되어지는 틀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제공되어진 틀에서 맛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주제를 갖다가 어떻게 이어나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맛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숨어있는 그 과학, 즉 맛에 우리가 느낌, 맛에 우리가 어떤 과학이 숨겨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요. 그리고 그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맛에 숨어있는 과학에 우리 전자혀가 들어가죠.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안드로이드, 휴머노이드가 우리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간의 맛과 똑같은 맛을 지닐 수 있는 전자혀가 필요합니다. 그럼 전자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맛을 갖다가 정말 창조하거나 맛을 정말 맛있게 낼 수 있는 레시피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지, 그래서 장인의 우리 두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공하죠. 즉 이걸 통해서 레시피를 새롭게 무엇인가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맛을 느끼는 감각과 맛의 종류를 구별하는 것과 레시피까지 한 번에 학생이 탐구해서 그 활동지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고려대학교 온라인 과제가 이것만 있느냐? 아니죠.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보고서 온라인 과제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주제가 얕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들을 갖다 우리 보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소리 문제 정의하기인데요. 글자가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근데 특정한 소리를 갖다가 우리가 찾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소리가 언제 필요한지, 그리고 그 필요한 소리에 대한 부분을 이름 붙이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상황으로 확장을 갖다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보고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로 정의한 뒤,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특징이 더 잘 드러나는 이미지를 찾아서 첨부해본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가늠해보면 우리 단지 그냥 주어진 주제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부분을 새로 내가 스스로 정의하고 그 내 활동한 정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응용할지 이 머릿속에 있는 개념들을 이렇게 우리가 확장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정의와 이미지를 갖다 첨부해서 다른 사람들이 봐도 설명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죠.
자, 그럼 이 고려대학교 온라인 과제에 대한 부분의 다른 유형들을 갖다 우리 한번 더 보도록 할까요? 자, 이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의 루트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출처와 그 다음에 그 대상 범위, 연구 내용에 대한 한계점, 어떤 방법에 대한 키워드를 본인이 주어진 과제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근데 사실 우리가 아직은 초등학생들 또는 중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기가 그렇죠 어려워요. 왜?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을 갖다가 하지 않고 학교 공부와 학원 공부를 갖다 하고 왔죠. 더군다나 그 공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갖다 차지하는 게 바로 그렇죠 어머님 수학.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를 갖다 찾는 연습은 거의 전무합니다. 자,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 과연 집에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아, 옆에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아버님께서 끼고 옆에서 가르쳐주면 된다고요? 에헤이. 근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요, 어머님. 아, 주제를 갖다가 1부터 7주차까지 다 해주실 건가요? 아, 엄청 힘드실 텐데. 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보다는 이야기를 많이 통해서 아이가 키워드를 찾게 해주고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정해준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 방향을 정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학생이 그래서 쉽게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생각이 틀렸나요? 안 틀렸죠? 네네네네 맞다고 네 생각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고려대 영재교육원의 온라인 과제에서 이런 속성 도출을 갖다 하기 위해서 마인드맵과 같은 또는 다이아그램과 같은 그런 도구들을 갖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그 속성에 대한 부분들의 하나하나를 본인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단지 보통이 우리 마인드맵을 하면 그 주제들에 대한 이 부분들만 우리가 나타내지 그것들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지는 않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속성을 갖다가 하나하나 키워드를 설명하고 정의할 수 있도록 과제에 대한 수행을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또는 책을 찾아보거나 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 이런 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설명할 때 끝에다가 꼭 뭘 남겨줘야 되냐면 우리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걸 꼭 빼먹을 수가 있는데 바로 출처. 자, 자료의 출처가 어디인지 인터넷 주소를 갖다 쓰거나 아니면 책에 대한 이 부분에 명명을 하거나 뭐 어린이 과학동화 같은 경우는 우리 몇 년도 몇 권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기들을 갖다가 세세하게 해주면 이런 활동지를 갖다가 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조금 시간 지나게 되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관련 연구에 대한 비교 속성 예시인데 자, 그 부분에서 우리가 네티켓을 이용한 블라인드 방식에 대한 채팅 프로그램의 제안인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어떤 대상을 갖다 할 것인지 자, 그 다음에 또는 연구의 아이디어에 기반이 되는 이론이나 근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 그리고 아이디어를 적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종류가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지 세세하게 우리가 단계적으로 그것을 구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냥 코딩을 배우고요. 어플을 갖다 짤 수 있는 우리 프로그램을 갖다 이용한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학생이 정말 잘 쓰는 것을 우리가 써서라도 쉽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 근데 그것이 학생의 어떤 한계가 주어진다면 그 한계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발 부탁인데요. 부모님들께서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이 접근을 하실 때 그냥 퀄리티가 높은 거 어렵게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하는 것보다 쉬운 걸 더 쉽게 설명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가 이 쉬운 것들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하는 거 그리고 어려운 것도 쉽게 잘 설명할 수 있는 표현력을 가지도록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온라인 과제는 그 학교의 당락에 상관없이 본인 스스로가 해보면서 정말 성장을 해나가는 것 그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표를 갖다 쓴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그래프를 갖다 써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한 이 부분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낮고 근데 어떤 것은 옆으로 우리가 넓게 펼쳐지는 그 스펙트럼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그래프하고 표로 표현하는 거 굉장히 쉽지만 내용적인 정리의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만약에 부모님들이 어릴 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이었다면
잘 하셨을 것 같다. 자, 우리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 손들을 잘 못 드시죠? 왜? 우리 때는 정말 해보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자, 물론 영재교육원을 갔다 그때 가셨다고 한다면 진짜 공부 잘하고 진짜 잘하는 우리 모범생. 와, 만약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이 영상을 듣고 있다면 어머님이 만약 손 드셨다. 진짜 박수 쳐드려야 됩니다. 네. 진짜라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 활동 연구에 대한 종합 정리를 갖다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갖다가 작성해서 본인이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것인지에 대한 표현법을 우리가 구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출처하고 우리가 거기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되어져 있죠. 자, 그리고 관련 정보의 방법에 대한 조사에서 키워드를 갖다가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가 생성하는 것, 그리고 분석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분석에 대한 프로그램이 내는 것들도 한 번은 우리가 정리해서 본인이 공부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큰 틀을 갖다 만들 수 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에 대한 이 부분의 유형들을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유형 세 번째를 갖다 살펴볼까요? 자, 빛에 대한 정의와 빛에 대한 설명에 대한 내용이요. 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빛을 갖다 정의할 것인가?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빛들이 하나하나 다 다른 형태로 아이에게 경험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빛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설명하려면 이런 사진들이 또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빛에 대한 정의를 갖다가 여기서 간단하게 내릴 때 빛은 근원이 태양이다. 자, 다른 원천을 찾는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백열등이나 형광등과 같은 전구를 들 수 있는데, 자, 태양에서 오는 빛은 두 개의 수소 원자가 한 개의 헬륨으로 융합되면서 자, 생기는 질량기업소의 에너지로 방출됩니다. 자, 여기 우리가 하다 보면 틀린 내용도 있죠. 근데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부모님께서 우리가 살짝쿵 우리가 수정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할 때 광원이나 또 반사체와 같은 그런 정의들도 우리가 또 생성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온라인 과제 수행과 함께 그렇죠, 새로운 공부도 우리가 접근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빛을 갖다가 과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의 영역으로 나뉘고, 그다음에 또 X선과 감마선,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의 이 빛들을 갖다가 우리가 하다 보면 사실적으로 빛에 대한 공부의 전반적인 것들을 폭넓게 깊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조사한 내용 중에 대해서 궁금한 점과 연구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주어지는데, 궁금한 점은 빛은 질량이 없는데 어떻게 가시광선이 눈에 보인다는 것인지, 질량이 없는 것과 보이는 것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연관 지어서 설명하도록 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점차 우리가 빛에 대해서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가 찾아보고 스스로 생각한 부분에 대한 것들의 정의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 온라인 과제의 핵심이죠. 자, 그 다음에 연구 문제를 우리가 표현하는 부분에서 빛이 질량이 0이라면 빛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색은 우리가 무엇인지 또다시 한번 질문을 갖다 또 던졌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할 때 사실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에서 답이 없는 것을 답을 자꾸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자, 이번엔 지층입니다. 지층에 대한 정의에 대한 설명에서도 여기 보시면 웹사이트 자료 지층 파일을 열고서 지층에 대해 정의와 설명을 찾아보자. 자, 찾은 내용을 정리해보자인데, 지층을 갖다가 우리 찾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인터넷에서 웹서핑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지층에 대한 모습들을 갖다 다양하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쁜 사진, 우리가 그렇죠, 어떤 것은 또 기하학적으로 생긴 그런 지형들의 모습들을 많이 찾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런 사진을 갖다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이것을 통해서 지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진짜 한번 실험을 해보면 어떨까 라고 머릿속에 떠올려주는 게 더 중요해요. 왜 이런 지층이 만들어지는지 내가 직접 이번엔 탐구를 갖다 설계하고 탐구를 갖다 진행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말해보겠다. 그래서 이 교과서에 나오는 탐구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직접 작성한 그렇죠, 실험 보고서의 내용에 사진을 갖다가 넣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런 종류를 갖다 나뉘어 보면서 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층에 대한 부분의 정의와 생성 과정 종류 관찰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로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 정리해 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의 루트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퀄리티를 갖다가 부여하고 할 수 있는 거리들을 부여하지만 결코 내용적인 부분에서 어렵거나 그렇다면 어렵게 주어진 것을 갖다가 어떤 답을 요구하는 것들은 그렇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네. 있다고요? 아유, 그 정도는 해야죠. 자, 근데 여기 이 고려대 영재교육원은 스스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온라인 과제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학생들의 역량을 더 많이 키워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의 강점을 갖다가 이렇게 부각시켜서 본인 스스로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잘 되어 있는 영재교육원입니다. 자, 우리 브릿지 과정에 대한 우리 원조죠. 가천대학교 온라인 과제. 근데 다시 이 가천대학교 브릿지 과정 시작할 때만 해도 이게 되겠어? 라는 생각을 갖다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5년, 6년 나중에 후에는 이렇게 변하겠지 했지만 그 변화의 시점이 저희들 생각보다, 저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 가천대학교 2020년 온라인 과제 유형 첫 번째부터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가천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색깔을 갖다 이렇게 검은색으로 지금 바꿔놓긴 했지만 자, 분량에 대한 제한이 일단 없다는 점, 그리고 본인의 실험 모습, 실험 과정, 결과물이 담긴 사진을 포함해서 이 과제문에 대한 제출을 갖다가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그것을 스캔본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는 건 대필을 갖다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본인 스스로의 역량을 갖다가 우리가 잘 해결했는지 관찰하기 위한 것들이죠. 자, 여기 보시면 컵 아래 얇은 종이를 갖다 갑자기 빠르게 세게 당겨본다. 이거 관성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근데 컵 위에 종이를 갖다 올려놓고 종이 위에 동전을 올린 다음 종이를 빨리 당기면 보자기 위에 유리컵을 올려놓고 보자기를 빠르게 또 세게 당겨본다.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여기서 접근은 맨 처음 쉽게 갑니다. 이 실험 결과를 예측해보고 그 다음에 원리를 갖다 설명해보세요. 정제관성에 대한 부분에 이야기를 알고 있는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동전이 아래로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는 그렇죠. 또 절반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실험을 할 때요. 실험에서 천천히 우리가 잡아당기면 동전은 끌려와서 절대 컵 안으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빠르게 당기면 동전이 컵 안으로 빠집니다. 자,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컵 안에 빠진 동전만을 생각하는 게 보통의 학생들입니다. 그 모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그렇죠. 천천히 당겼을 때 왜 컵 속에 빠지지 않는 것까지 왜? 라는 주제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바로 이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빠르고 세게 당겨봤을 때 자, 동전을 올린 다음 종이를 갖다 빨리 당길 때 자, 그리고 보자기를 빠르게 세게 당길 때 그리고 예비 실험 우리 네 번째는 천천히 당겼을 때 왜 컵 속에 빠지지 않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친구, 그것이 바로 여기에는 이 보고서의 가장 첫 번째 핵심이다. 자, 그리고 적용되어진 원리는 우리 관성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정지관성이죠. 그래서 반드시 관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더라도요.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정지관성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언급이 되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정지관성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그렇죠. 내용에 대한 부분을 숙지하고 있지 않았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할 때 그냥 운동관성과 정지관성에 대한 것까지 같이 이렇게 얘기해서 두리뭉실하게 얘기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그렇죠. 정답입니다. 자, 이제 이해되시죠? 자, 위 실험에서 우리 나타난 과학적 원리가 우리 생활에 적용된 예를 3가지 이상 쓰시는데 정제관성의 예와 운동관성의 예는 많습니다. 근데 이 정제관성에 대한 예들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글로 실어 놓는 것도 좋지만 두드리면 먼지가 떨어지는 거 직접 학생이 우리가 터는 장면 사진 찍어서 넣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쌓여있는 나무도막 쪽에서 나무도막을 치면 위쪽 나무도막이 똑바로 떨어지는 거, 이것도 치기 전과 치는 장면과 친 후에 결과를 사진으로 찍어서 같이 넣어주는 것. 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는 승객과 손잡이가 진행 방향 반대쪽으로 쏠리는 것. 근데 이거는 사진 찍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해서 그 내용적인 부분들을 글과 함께 설명의 사진도 넣어주시면 훨씬 그 내용적인 부분의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가천대학교 영재교육원의 온라인 과제에서는 그런 사진에 대한 부분의 설명을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료들, 글들을 원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운동관성에 대한 예도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림을 갖다 넣어서 본인 스스로의 설명을 갖다가 더 집중되게 부각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포인트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쵸. 자, 여기서 우리가 근데 이 관성에 대한 부분을 갖다 왜 우리가 했을까? 근데 사실은 이 주제는요, 뉴턴의 운동법칙, 제1법칙, 2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하기 위해서입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운동에 대한 접근을 갖다 우리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그 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이용해서 수송기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접근하도록 했죠. 자, 그리고 그 수송기술 중에서 자동차에 대한 발달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지 5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하도록 했고요. 우리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채워야 되냐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다 채워야 합니다. 하나라도 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넘어서 6가지, 7가지, 8가지, 9가지 우리 하는 친구들이 더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영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목표의식과 도전의식이 있기 때문에 개수에 제한되지 않고 그 이상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주어지면 왜 개수를 5개 해야 돼? 난 6개 할 거야, 7개 할 거야, 10개 할 거야. 나는 생각나는 게 너무 많은데 왜 이걸 제한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할 때 그 운동에 대한 부분에 제한을 갖다 해줄 수 있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부분의 구조를 갖다가 본인이 검색하거나 자료를 찾아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서 ABS, 에어백, 비상등, 후면 거울, 디지털 온도 조절기, 계기판, 차체까지 그 장치 하나하나의 안전 장치들을 찾고 그 안전 장치에 대한 부분의 원리를 갖다가 이용해서 발명품을 갖다가 우리가 나타내 보도록 했죠. 그래서 발명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다가 이렇게 앞에서 본 거, 뒤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것까지 본인이 세세하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했고요. 단지 그림에 대한 설명만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하나 글로 설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발명품에 대한 이름을 갖다가 지어보고요. 발명품에서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왜 이렇게 우리가 발명품을 만들었는지 반드시 발명품에 대한 세부적인 구체적인 설명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천대학교 2020년 온라인 과제에 또 어떻게 되는지 수학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격차점 보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학년별로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이 격차점 보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나올 때 자, 목적과 원리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여기 격차점 4개, 3개 있지만 4개에서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갖다 구해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해봄으로 인해서 자, 이렇게 우리가 점이 4개 있는 정삼각형 보드와 점이 5개 있는 정삼각형 보드에서 똑바로 선 정삼각형, 거꾸로 선 정삼각형, 기울어진 정삼각형의 개수를 갖다가 구해보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해보는 수밖에 없죠. 직접 본인이 이걸 갖다가 종이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표현해보면서 한 활동지를 나중에 사진을 찰칵 찍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여기에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하나하나 해서 첨부를 갖다가 본인이 할 수 있으면 그 활동지는요 본인 스스로가 한 활동지도 되어지지만 진짜 사고의 확장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이 사고 자체가 넓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고 이 활동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 개수를 찾아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규칙을 설명하기 위한 우리 수식까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식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서 내가 직접 그 수식을 이용해 구해보는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온라인 수학과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규칙성 찾는 문제에서는 규칙성에 대한 부분의 수식이나 이런 것들을 찾고 나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제 문제를 하나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서 던져주고 그 만들어진 유제 문제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 통해서 본인이 직접 그것을 구해보고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증명까지가 확실하게 되어져야
바로 온라인 과제 수행 평가에 대한 부분이 완료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이제 이해되시죠? 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4개의 정삼각형 보드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이 삼각형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개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들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져서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천대학교 영재교육원까지의 브릿지 과정, 즉 온라인 수행 과제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를 접근시켰고요. 이제는 그렇죠. 올해 화두 서울대 온라인 과제 방향입니다. 이건 9월 1일 전에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사실 예측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9월 1일 이후에 나온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그 예측에 대한 부분을 번복해서라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크게 변동사항이 있어서 달라지게 된다면 어머님들께 죄송하지만 양해 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온라인 과제의 유형상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일단 어머님들께서 서울대 영재교육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그 동영상 학습 자료실에 물리, 생명과학, 지구과학에 대한 이 주제들이 있고요. 거기 비율 측정, 직류와 교류, 전류, 송전 과정 뭐 등등이 있고 생명과학에는 식물과 동물이 있는데요. 감각기관과 그 다음에 우리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식물 부분 중에서요. 짝짓기나 번식이나 굶주림이나 또는 소리 없는 지배와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제들로 식물에 대한 이 내용을 학습하도록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 내용적인 주제 타이틀을 갖다 보시면 영상을 찾아보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지만요. 여기에 관련되어진 책들, 동물에 관계되어진 책, 감각기관에 관계되어진 책, 바이러스에 관계되어진 책 등을 한 권 정도 선정해서 읽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구과학에서 이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크기에 대한 측정 등은 온라인 과제로 우리가 주어지기에 또 적당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중학교 2학년에 나오는 지구과학 내용이긴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한 유출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어떤 한 물체에 대한 이 부분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수학에서는 우리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들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정보에서 대부분들이 다 파이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저희 국가, 저희 나라에서 드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프로그램으로 적용되어져 있는 우리가 그 언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이썬에 대한 부분들이 정보영지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내용입니다. 배우는 일수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걸리진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정보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파이썬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실험이 있는데 그 실험에서도 엑셀로 우리가 과학 탐구에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포물선 운동, 또 변인과 변인 사이의 관계 등등의 탐구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탐구 설계는 이번 서울교대 온라인 수행평가에서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주 차의 내용은 그런 것들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울교대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저기서 주제로 정했던 것 중에 뭐 힘과 운동, 뭐 우주, 사건, 인물, 인체, 밀도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온라인 과제 수행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연관 주제로 우리가 설정을 한다면 물 반드시 나올 것 같고요. 왜냐하면 물은 여태까지 영재교육원의 우리가 기출문제나 또는 온라인 과제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이 부분의 책은 꼭 한 번은 읽고 아니면 초등과학 뒤집기나 아니면 Y책이나 또 다른 기타 관계되어진 과학책을 통해서 이해할 때 물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이 부분은 꼭 공부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식물과 동물 에너지, 유전, 실험 설계, 가설, 어떤 선택과 이유, 극한 상황, 자 이런 것들. 수학에서는 알고리즘, 암호, 규칙성, 비둘기칙, 문제 해결력 등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들에 대한 그 틀은 거의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온라인 과제 수행에 대한 우리 포인트는 어디다 둬야 되는지. 일단 과제 수행하는 학생의 태도나 수행 방법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온라인 과제 수행의 포인트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주차별로 진행되어지는 과제가 만약에 6회차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회차, 2회차, 많게는 3회차까지 그 과제 수행에서 거의 결정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 온라인 과제라고 하는 것이 학생의 어떤 역할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 부여함으로 인해서 뒤로 갈수록 점차 좋아지지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가장 큰 차이를 둘 수 있는 건 언제죠? 1회차. 그럼 조금 더 차이를 둘 수 있는 건 2회차. 근데 거의 비슷해지는데 그래도 조금 더 차이가 있다는 건 3회차. 하지만 4회차부터는 거의 변화가 없지 않을까. 네, 이제 부모님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정말 집중해서 아이의 옆에서 무엇인가 방향을 결정해줘야 된다고 할 때 1회차 주제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 과제 수행하는 학생들은 일단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건 누구나 다 하는 얘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인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실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지금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중간에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너무 그것들을 정말 허술하게 해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기 성실하게라는 이 표현은 쉬워 보인다고 절대 만만하게 보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끈기 있게 끝까지 과제 집착력을 가지고 본인이 수행하는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또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태도로 준비를 해라. 자, 그리고 과제 수행을 할 때는 도서나 인터넷 검색, 논문 등을 갖다 활용하면 좋고요. 논문은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검색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구글에 제목을 칠 때 제목 치고 논문이라는 단어를 갖다 플러스 논문 치면 웬만한 논문들이 다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로 우리가 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결론 이끌어내는 부분, 주제 파악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활동을 상황에 맞게끔 설정해야지 우리가 아무 상황이나 이렇게 가져다 대면 사실 그것이 양적인 부분은 늘어날 수 있으나 그 나중에 핵심을 갖다가 찌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문제에서 말하는 핵심 키워드를 갖다가 찾고서 키워드 땡땡땡 하고 이렇게 진행해도 전혀 무방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온라인 과제 학습에 대한 이해를 갖다 돕기 위해서 다른 곳에 이제 있었던 내용을 갖다가 지금 보여드리는데 흥미와 도전의식을 가질 수 있게 또는 과학적 분석 능력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라인 과제를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것을 갖다가 물을 수 있고 마음이 우리 편했던 것 같다. 하나의 시험을 갖다가 깊게 생각하고 볼 수 있고 제출한 과제에 대한 코멘트로 여러 방향을 갖다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바로 온라인 과제에 대한 핵심이죠. 사실 현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한번 질문하려면요 엄청 어려워요. 왜? 주변에 친구들 눈치도 봐야 되죠. 선생님이 또 이렇게 손 들면 나를 봐주면 잘 안 봐주죠. 하지만 온라인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집중해서 질문에 대한 것을 하고 또 답변도 집중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과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수행을 할 때 꼭 같은 팁을 드리면 본인 스스로가 질문하고 답을 한 뒤에 마지막에 가서 그 부분의 질문을 한번 피드백을 갖다 받을 수 있도록 넌지시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그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역량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팁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심층 면접, 문항지화 같은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씩들 우리가 이렇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머님들 영재라고 불리우는 아이들 수학 선행이 많이 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영재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수학 선행이 많이 나가 있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또 영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또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영재라고 불리우는 아이들은 일단 사물에 질문을 던지고 또 연구하는 걸 또 즐겨하는 거. 그 왜? 라는 이 질문이 진짜 끊임없이 일어나는 애들. 자, 그리고 이해를 위해서 눈, 코, 발, 손, 피부, 머리카락까지 다 이용해내면서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는 애들. 자, 그리고 의미 있는 세부사항을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쫓아가는 애들. 이런 애들이 바로 영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상력이 풍부한 영재들도 있어요. 왜? 스파크 형태라고 불리우는 영재들. 근데 그런 영재들은요, 뭔가 없는 거에 대한 허구를 갖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직관성을 가지고 본인이 이야기를 갖다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허구가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갖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강한 아이들인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작품 속에 어떤 일정한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보느냐고 이 친구들은요 말 자체의 표현 능력이 다릅니다. 무생물을 갖다 생물로 우리 바꿔낼 수 있는 능력자들이잖아요. 자 그리고 난해한 문제에 대한 도전을 갖다 하는 우리 수학 영재들 쉽게 포기하지 않죠. 네, 도전적인 문제 조금 더 달라고 하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성취감에 대한 희열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바로 우리가 영재, 그 중에서도 수학 영재 쪽에 가까운 아이들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모험가 정신이 정말 투철한 아이들이 있는데 실수를 근데 인정하는 모험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어려운 과제를 갖다 해결하려고 할 때 의지가 확실한 아이들. 그 다음에 또 친구나 선생님의 영향을 쉽게 받지 않으면서 어떤 기회와 도전을 즐기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우리 영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영재여도요 온라인 과제에 대한 우리 평가를 갖다가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노트 만드는 연습들에 대한 부분들을 해보면 좋겠죠. 그러면 이 과제 수행에 대한 이 부분들을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교대 온라인 평가는요 9월 1일 화요일에 자세히 공지가 되고요. 근데 수학, 과학, 정보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의 과제를 학생 자력으로 수행케 한다. 그리고 이를 평가한다라고 예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갖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수업을 갖다 진행할 때 하는 방식인데 이번에 교대 영지원에 따라서 이 평가 방식이 바뀌니까 수업에 대한 부분들도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 안개하고 스모그를 갖다 구분하는 문제는요 학생들 영재교육원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묻는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부모님들 안개하고 스모그가 어떻게 다르죠? 그렇죠.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안개와 스모그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특징이 서로 다릅니다. 안개는 공기 중에 수증기와 응결해서 낮에 기온이 오르면 사라지지만 스모그는 기온이 올라 사라지지 않고 뿌옇게 공기 중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거를 갖다 이렇게 우리 답변하지 말고요. 만약에 설명하면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수업한 거를 직접적으로 다 찍어가지고 온 건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답을 했나요? 아니에요. 여기는 이 부분에 이거를 찾기 위해서 그 과정의 하나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해나갑니다. 이거 우리 하나 설명하는데 1시간 정도 설명해요. 자, 이거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스모그와 안개의 비교입니다. 과제는 내가 스스로 정한 것. 자, 그래서 방향을 설정할 때 구성 성분에 대한 알아보기, 상태 변화 유무, 유해성을 갖다 비교하려고 제가 방향에 대한 설정을 스스로가 있습니다. 자, 일단 구성 성분을 갖다 알아볼 때 연기하고 안개에 대한 부분은 물방울. 그 상태 변화하는 건 누구죠? 여기는 그렇죠, 안개이죠. 그 상태 변화가 도대체 뭔가? 이 초등학교 4학년이면 상태 변화에 대한 부분을 물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종류와 그거에 대한 원인과 그리고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까지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거기서 우리가 응결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들과 그리고 이 스모그와 안개의 유해성에 대한 비교를 하는데 보통은 스모그만 위험해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안개도 우리가 끼면 교통사고의 유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사진과 함께 우리가 차근차근히 나타내주면 우리가 또 정리가 되어지겠죠. 자, 그리고 거기에서 스모그에 대한 이야기 또 빠지면 안 돼요. 안개만 우리가 이야기하다 끝이 나는 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모그에 대한 정의와 나타나는 배경, 자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나타난 우리 지금 현재의 결과들,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는 국내인데 여기서 보통 이 해결 노력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 비교할 때는요 그냥 현재의 어떤 그걸 막연하게 그냥 나열하는 것보다는 국내를 갖다 비교하거나 또는 나의 노력과 다른 것들에 대한 노력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얘기를 갖다 하면 우리가 그렇죠 이 과정들의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활동지화 같은 것들이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진짜 해보면 아이가 많이 늘겠죠. 자, 그리고 서울교대 과정별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서 수학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할 때 사실 이거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접근 방식을 능숙하게 구현함으로써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수학 커리큘럼에서 수학 내용 중에 자, 여기 주어진 도형과 그 배경으로부터 기하적 교소를 추출하고 자, 수학적 사고의 유연성과 해법의 우화성을 추구하면서 자, 수학적 사고의 추론 능력을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커리큘럼 자체가 우리가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그렇죠. 끌고 가기 위해서 던져진 하나의 중간 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과학 커리큘럼도 여기서 기초과학에서 심화 과정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묻고자 해서 탐구에 대한 내용과 세포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이런 주제들을 하나하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개념과 빛과 열과 그 다음에 또 탐구에 대한 학습 주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브릿지 과정을 통해서 그 올해 입학할 학생들, 올해 선발되어진 학생들이 얼마나 그것들을 하는지 보고 싶을 것도 같잖아요. 자, 그래서 이 수학하고 과학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온라인 수행 과제를 갖다 할 때 추론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정보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들도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활용인데 자, 사실 우리 수학적인 개념들이 우리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갖다 할 때는요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활용 그 다음에 거기에는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수행 능력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이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여기까지 끝났네요. 자, 여기까지 제가 쉬지 않고 몰아치듯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아직 그 방향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좀 혼란스러우실 수는 있지만 현장에서 예측하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께 드리는 정보가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막연하기만 했던 그 내용들이 조금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어머님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온라인 설명회 또 준비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확산 조금 걱정이 되시지만 정말 우리가 조심하면 그 조심하는 만큼 그렇죠. 그거에 대한 대비와 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